27페이지 고전산문 13 작자미상 심청가가 나와 있습니다. 심청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야? 판소리 사설입니다. 판소리 사설이에요. 사설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장단과 안일이. 그러니까 창 부분과 안일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이 있는 부분은 뭐? 장단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장단은 너네가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느린 장단이 뭡니까? 진양조가 가장 느린 장단입니다. 그 다음 중모리, 그 다음 중중모리, 그 다음 자진모리나 휘모리. 이거 두 개 다 매우 빠른 장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에 따라 들어가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진양조는 어떤 내용이 보통 들어가 있을까? 느릿느릿하니까. 어떤 내용? 응? 아니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은 보통 중몰이에요. 그냥 평범한 빠르기로 진행을 해요. 진양조는 느린 장단이라서 여기는 무조건 슬픈 장면이에요. 애절하고 슬픈 장면에서 진양조가 나타나요. 너네가 이제 다른 장단들은 완전히 이제 기억을 못해도 되는데 진양조는 꼭 기억을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진양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없는 상태로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상식선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슬픈 장면이면 진양조입니다. 구슬퍼요. 그리고 잦은몰이나 휘몰이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굉장히 긴박감이 느껴지는 부분, 속도감 있는 전개가 필요한 부분, 절정 부분, 최고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잦은몰이나 휘몰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몰이나 중중몰이는 둘 다 사건 전개 부분이에요. 사건이 전개되거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진행되려고 그러면 중몰이, 중중몰이가 나타나게 돼요. 이 부분에서 중중몰이는 중몰이보다 살짝 빠르죠. 약간 더 경쾌한 느낌이 드는 부분에서 중중몰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진양조나 잦은몰이, 휘몰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막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면의 극대화 부분에서 나타나게 돼요. 장면의 극대화 부분. 그래서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장면의 극대화가 있잖아. 장면의 극대화는 관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장면의 극대화를 시키잖아요. 재밌어하는 부분을. 이별하는 부분, 얼마나 애 같아. 그런 부분, 장면의 극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면은 되게 막 신나는 부분도 장면의 극대화가 되기도 해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춘향전에서 여기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면서 잦은몰이나 휘몰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 암행어사 출두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막 열거 계속 나오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잖아. 양반들이 막 도망가느라고 막 요강 머리에 쓰고 떡 막 손에 잡고 그거 뭐 칼인 줄 알고 잡고 있고 이런 모습들 있죠. 그런 모습들에서 빠른 속도감과 긴장감과 해악성, 풍자성을 부각하는 장면의 극대화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몰이, 중중몰이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중몰이를 하던 중중몰이를 하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보면 진양조 부분이 있는데 진양조 부분에서 누가 누구랑 만나? 심청의 어머니가 만나는 부분이죠. 어머니가 만나면서 서로가 감정을 표출을 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면이 약간 슬픈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양조를 통해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일이 부분은 그냥 말하는 부분이죠. 판소리 창자가 그냥 설명하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중몰이, 안일이 뭐 쭉 되어 있고요. 판소리이다 보니까 너네가 내용은 다 알고 있어. 그쵸? 내용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판소리이다 보니까 이중적 성격 가지고 있죠. 그쵸? 판소리는 내용도 이중적이고 표현도 이중적이에요. 양면적이에요. 내용상의 이중성은, 그치? 내용상의 이중성은 평민문학과 양반문학의 특성이 모두 드러나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뭐야? 심청가의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효예요. 심청의 효. 그게 주제죠.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 이면적 주제는 뭘까요?
평민들이 좋아하는 부분. 효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평민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신분 상승이죠. 심청이가 마지막에 결국 뭐가 돼? 왕후가 되잖아. 왕비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적으로는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한자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동시에 평민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라든가 일상의 언어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확인할게요. 너네 서술상의 특징 뭐 찾았습니까? 고사인용 어디 있습니까? 중모리 부분에서 오장원에 낙성하던 오장원, 이거 지역명이에요. 오장원에서 낙성하다 죽었던 공명의 넋도 아니요. 3년 무후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최왕의 넋도 아니요. 이런 부분에서 고사인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공이 하는 말에서도 고사인용 있죠. 옛날 진평이가 범아부를 잡으려고 황금 3황근을 초나라 진중에 뿌렸으니 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옥은 곤강 지역에서 난다고 하는데 옥한 쪽이 여기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사인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 확인할 수 있어요? 끝났어?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으로 찾아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노래로 불렸던 판소리 사설이잖아. 소설, 판소리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표현법도 찾아주세요. 찾을 수 있으면. 열거법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 니은 부분에서 열거법 사용되고 있죠. 니은 부분에서 열거법과 동시에 같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법 있거든. 뭐? 금이냐? 아유,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이렇게 하니까 금이 어디 있습니까? 옥이냐? 아, 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해당하냐? 아, 해당하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문답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은 부분, 아니 디귿 부분에서는 열거법과 더불어 문답법이 같이 사용되고 있네요. 또 리을 부분에서도 열거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작품 전체적으로 특성 하나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장면의 극대화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진 않아요. 너네 내가 산문하면서 소설하면서는 요약적 뜻이 있는지 찾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말하기 방식 찾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 편집자 성능평 찾으라 그랬고요. 또 뭐 있었어? 묘사 있으면 묘사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야? 전기적 요소 있으면 찾으라 그랬죠. 이거 작품 전체적으로 뭐 있어?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용궁 나오고 막 선녀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꽃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선녀 이런 부분 다 전기적 요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묘사 어디 있습니까? 오색채단을 옷기린에 가득 싣고 벽도화를 사면에 벌려 꽂고 청학, 백학, 전배 서고 수궁에 내려올 때 이런 부분 묘사 가능하네요. 어떤 묘사예요? 옥진 부인, 심청 어머니가 내려오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묘사를 통해서 뭘 부각하고자 하는 거야? 신비로움. 이 부인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또 어디? 마지막에 두 번째 아니리. 네. 천자가 대강 탐문하니 세상에 심소져라. 그래서 궁녀로 시위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심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해마다 풍년이고 가오 태평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심청이가 왕후가 되고 그 이후에를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 상징은 어디 사용되고 있어요? 28페이지 진양주에 보면은 뚜루룩 일룩 하면서 새소리, 기러기 소리가 사용되고 있네요. 음성 상징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청각적 심상, 음성 상징어를 통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황후가 기러기에게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뭐 없습니까? 어디? 기러기를 심청이는 이제 사람처럼 말을 건네고 있기는 하죠. 의인법이긴 한데 이건 문제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 답답하거나 그러면 그냥 혼잣말처럼 당연히 들을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강아지 보고도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니? 나만 그러니? 너네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인법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거기에서 어떤 그 대상의 인격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하기는 해.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하지만 출제 포인트는 아니기는 해요. 또 찾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서 제일 처음 진양조에서 옥진 부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미래에 대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암시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옥진 부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뭐도 자신의 삶을 요약적으로도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 귀히 돼서 천상에 올라가서 옥진 부인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과거 삶이 지금 심청이 맞지? 심청이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요약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얘들아. 혹시 더 찾았는데 아직까지 언급 안 된 거 있어요? 없으면 문제 갑니다. 1번 윗글에서 심청의 이동 공간을 보기처럼 정리할 때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수궁에서 인당수 다시 황궁으로 공간 이동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5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C에서 심청은 천자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맞습니까? 아버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불쌍한 것이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위로함이 어떨까 하나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이 불쌍하니까 맹인을 위로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아버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비에서 감당한 희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요거는 맞죠? 어쨌든 맹인을 불러오게 되면서 그 맹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뒷부분 선지, B부분은 맞지만 C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1, 2, 3, 4번 선지 중에서 확인 필요한 선지 있을까요? 없으면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네요. 미음에서 강선화에서 선녀가 등장하는 장면을 다른 작품 속 선녀들과 연관 지으며 장면을 확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작품 속 선녀들과 연관 짓고 있어요? 다른 작품 속 선녀들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 2, 3, 4번 선지 중에서 확인 필요한 것 3번 디귿. 다양한 고사를 열거하여 이건 맞죠? 진평이가 범하부 얘기라든가 뭐 옥충물 공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거하여 인당수에 뜬 신기한 꽃에 대한 선인들이 반응하는 장면을 확장하고 있다. 그 꽃이 뭐야? 춘향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게 뭐지? 라고 하면서 금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옥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해당하여?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꽃에 대한 선인들이 반응하는 장면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구구절절하게 길게 열거가 나타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고는 건져보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지? 그거 아니야? 뭐지? 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머지 선지는 괜찮아요? 3번 문제.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늘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날아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한양 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외쳐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겨워갈제 정막 공교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리워 차마 못 살겠구나 하고 부디 한 말씀을 우리님에게 전해주렴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기록이가 뭐라고 대답해? 우리도 임보러 바삐 가오는 길이니 네 말을 전할 똥말똥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죠. 보기와 A 모두에서 화자와 기록이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한다 그랬는데 보기에서는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 대화가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A에서는 기러기가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